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심각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파의 대한 언론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좀 머리를 모아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누가 뭐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전문 영역인 녹음 녹취와 관련돼서 뭔가가 나오면 그 주의 깊게 듣게 되거든요. 좀 이상해. 그래서 소리규명연구소의 배명진 교수가 5명의 교수 5명으로 이루어지는 분석팀과 함께 이 명태균 통화기록 이것을 17.5초짜리입니다. 17.5초 짜리를 내용 분석하고 성문 감정을 했어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이 돼서 제가 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 소리 분석의 결론을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뿌렸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소리 증거의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공개된 녹취 내용 크게 3구간으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3구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녹취록 내용의 의미는 없어진다. 소리 편집 조작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이 추가되었다. 소리 단절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통화 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그 의미나 무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전문가들 5명이 이렇게 분석했고 이것을 보도자료로 언론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 전화번호까지 딱 공개를 했어요.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어요. 나 어둠에서 몰래 일하는 사람 아니다. 내 전화번호 이거니까 궁금하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난 이틀 동안 명태균이와 대통령이 통화한 녹음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걸 틀면서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탄핵이다. 이렇게 떠들고 온 언론이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거 편집 조작된 거야. 이거 증거 능력 없어. 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떠들었으면 이 증거 조작 편집 의혹도 이틀 동안은 떠들어줘야지. 당연히 대문짝만하게 일면 탑으로 때려줘야지. 그리고 이런 증거 조작 편집된 의혹이 있는 전화 녹음을 그것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 막대 먹은 이 행동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응징해야지. 도대체 어떤 자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편집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정신 가진 언론이라면 바로 이 편집 조작 의혹이 대문짝만하게 일면탑으로 특집 기사로 다뤄지는 것이 마땅하잖아. 그런데 오늘 언론 일면탑은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기성 언론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더 퍼블릭이라는 언론이 명태균 녹취 파일은 블랙박스도 아니야 라고 하는 불법 녹취 정황을 발견했다는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 유포자는 김영선의 운전기사도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또 블랙박스 녹음도 아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가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녹음하거나 명태균이가 녹음을 하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통화 당사자끼리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그러나 이 통화를 제3자, 대통령이나 명태균이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 녹음이에요. 그 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만들어진 이 녹음을 공개를 하면 이 또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 녹음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법 도청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 증거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고, 그것도 조작 편집을 해서 공개를 했다 그러면 2중 3정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틀 동안 명태균 녹음 가지고서 장사 잘해 먹은 이 기성 언론들은 오늘 탑뉴스를 쫙 보십시오. 조선일보 탑. 윤 전면 쇄신 나서고 김 여사는 직접 활동 중단 밝혀요. 동아일보 탑은 그게 다 집안 단속 잘못한 탓 아인교. 김건희 여사 사과해요. 중앙일보는 윤 지지율 19%. 녹취록 파문 탄핵 외치던 야 개헌 꺼냈다. 왜? 한국일보는 TK마저 등 돌린 윤 지지율 10%대 침묵 속에 위기감 커지는 여. 이게 탑이에요. 불과 하루 만에 확인이 된 불법적인 편집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 통화 녹음 가지고서 온통 다 도배질을 하면서 장사를 해쳐먹은 기성 언론들이 막상 이 편집 조작 의혹이 제기된 기사는 전부 개 무시하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을 상대로 소리규명연구소가 의혹을 제기한 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통화 녹음을 편집 조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자들이 이걸 편집 조작한 이 또 녹음용 테이프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중단 사태를 유도한 그야말로 반역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녹음 파일을 편집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국사범입니까? 이런 걸 근데 개 무시하고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제 발표된 무슨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서 온통 무슨 난리나 난 것처럼 또다시 대통령을 압박하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그걸 조중동 한국일보 전부 전면에 일면 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이런 상태에서라면 정말 이런 기성 언론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언론 같지도 않은 이 언론들을 문을 닫게 하겠어요. 뭐 아니면 논조를 바꾸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게 뭐냐?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론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여전히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진짜 조선일보가 좋고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조선이 저 한겨레 경향보다는 낫고 중앙 동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보시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조선마저도 지금 끊었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조차 못 믿게 생겼으니 TV조선이나 채널A인들 어떻게 믿습니까? 오히려 더 선정적이고 더 선동적인데. 그럼 KBS나 MBC는 믿을 수 있나요? 이러다 보니까 자유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유파 유튜브의 일원이지만 이 유튜브 매우 열악합니다. 언론이 아니에요. 우선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또 대부분 다 그야말로 영세하잖아요. 저 거대한 기성 언론들과 맞짱 떠서 싸우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 전국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광고 탄압하는 바람에 문 닫은 자유파 유튜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약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 취약한 자유파 유튜브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이거 버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배울 건 배우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그것도 우리 자유파가 만들어낸 타협적 점진적 민주화였는데요. 그 민주화의 흐름을 올라타고 그걸 편승해서 실속을 다 챙긴 거는 좌파들이에요. 그 민주화 흐름을 타고 지금의 민노총들이 그때 속속 조직되고 합법화됐어요. 그렇게 저 정복 주사파들이 민주화의 과실들을 따먹었는데 그때 저 정복 주사파들이 따먹은 과실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게 1988년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정복 주사파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요. 자기들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자기들 매체가. 그래서 그야말로 정복 주사파들이 거의 모든 조직과 단체와 또 당시에 김대중 정당이 힘을 합쳐갖고 만든 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처음에 별것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 정복 주사파의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 기지가 딱 돼 있잖아요. 소수파에 불과한 종북 주사파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다수파인 우리 자유파는 그걸 못하는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조중동만 쳐다보고 실망하고 배신당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종북 주사파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시다면 저 김정은 집단과 싸워서 최종적 궁극적 체제전쟁의 승리를 정말로 염원한다면 늦었다 싶을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유파 정론 언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거 시작하자. 좌파들도 그 별것도 아닌 그 소수들이 모여서 30여 년 만에 한겨레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 신문사들의 그 영향력은 신문사들의 부수로 결정이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조선일보가 121만 부, 동아일보가 92만 부, 중앙일보가 80만 부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 그러는데 100억 잠깐 사이에 모이잖아요. 어제 김영기 교수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하는데 불과 한 2달 만에 17억 모였다 그러잖아요. 다 10,000원씩 내서. 우리가 2019년 광화문 집회에 100만 이상이 모였잖아요. 지난번 연합예배에 110만이 모였잖아요. 온라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연합예배를 참여한 거 아닙니까? 저희 고성호TV 구독자만 107만이고 전국에 고성호TV를 후원하는 아미고 회원만 2만이에요. 왜 혹은 날 조중동만 쳐다보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신문 만들면 되지. 우리가 우리 방송국 만들면 되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고성국TV 잘 키워서 아예 방송국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저는 일개 유튜브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들은 더 규모 있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욕심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없는 욕심이라도 내야 될 판이에요. 당장의 이재명 세력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 북녘 땅까지 자유를 확장시켜서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척결하고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궁극적 승리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그때까지 한편으로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언론에 두들겨 맞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우파도 아닌데도 어쩔 수 없어서 조선한테 중앙한테 동아한테 기댔다가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정말 뜻있는 분들이 이제는 진정한 자유우파 신문, 자유우파 방송국 만드는데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좀 시작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책임하게 문제만 제기하고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논의가 좀 진지하게 시작이 되면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자유우파 대한 언론을 세우자.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